그 핑계 대기 좋잖아요. 이제 와이프한테. 이 수술 받았더니 이제 종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 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택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천길맨 최원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부천길맨 최원호 원장입니다. 정관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정관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떤 사람들이 받는 수술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자는 고안에서 생성되고 정관을 통해서 네. 이동하고 예. 정낭이라는 곳에서 저장되어집니다. 네네. 근데 이 이동 통로인 정관을 차단해주는 수술이고요. 네네. 아기를 더 이상 원치 않는 네네. 가족계획이 끝난 분들이 선택하는 예. 영구 피임 방법입니다. 그 정관 복원 수술이 있기는 해도 네네. 성공률이 임신하는 성공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 정관 복원 수술을 받아도 50%밖에 성공을 임신하는 데는. 임신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그 성공률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일시적으로 피임을 위해서 하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아, 영구 피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정관 수술은 이렇게 대부분 알기에 뭐 쉽고 간단한 수술이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물론 대부분 그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네. 일찍 끝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정관이 잘 안 잡히면 시간이 꽤 길어질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네네. 다 그렇지 않고 까다로운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그렇게 까다롭죠? 이 수술을 하려면 음낭 밖으로 정관을 끄집어낸 다음에 수술을 하는데 네네. 음낭은 작고 피부는 또 두껍고 네네. 또 정관이 아주 얇으면 저희가 밖에서 잡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정계 정맥류가 있거나 고환 위축이 있거나 또 그리고 음낭 내에 뭐 다른 수술을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잘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수면 마취로. 네. 예. 수면 마취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네네. 환자분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또 많이 움직이시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잘 안 잡혀서 힘들고 환자분 은 아프다고 또 아파서 움직여서 힘들고.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수면 마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인들한테 정관 수술했는데 뭐 정말 아팠고 힘들었다는 게 경험담을 듣고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 꽤 있죠. 예, 이런 분들은 공포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면으로 하시면 참 수술이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끝났다. 네네. 뭐 통증은 전혀 없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괜한 걱정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죠. 정관 수술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연 출혈입니다. 지연 출혈요? 네. 보통 다른 데 수술을 하시면 이렇게 만약에 팔이라면 이렇게 압박을 해서 감아 놓을 수 있잖아요. 음낭이라는 데는 그 압박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다른 데와 달리 압박을 하기 힘들죠. 예, 힘든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가끔 생길 수도 있어요. 음낭 통증이 있고 막 네. 부풀어 오르고 집에 가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열고 지혈도 하고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아주 가끔은 있는 일이에요. 또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고환의 통증이 좀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고요. 부관염이 생길 수 있고 그것들은 주로 먹는 약으로 적절히 호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정관이 이렇게 절단하잖아요. 이게 절단면에서 정자가 좀 튀어나와서 이렇게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정자 유가종이라고 하는데 예, 예. 뭐 이런 경우도 한두 달 이내로 저절로 없어지는 부작용이죠. 그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은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관 수술 후에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당일에는요. 네. 무리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안정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네. 일상적인 일들만 하시면 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는 한 5일 정도는 쉬어주셔야 되고요. 금주도 한 일주일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네. 수술 후에 한 네. 15회 정도는 피임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술 전에 절단하기 전에 먼저 예. 정낭까지 올라가 있는 정자들이 다 배출되기까지는 성행위로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 그 창고에 이 저장되어 있는 기존 제품들을 다 소진을. 이 수술은 100% 성공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중복정관이라고 해서 네. 또 옆에 새끼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확인하려면 정액검사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아,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술 받고 난 뒤에 15회 피임하고 사정하고 난 뒤에 꼭 정액 검사를 네. 받아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정관 수술 받고 난 뒤에 정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나이가 드셔서 받는 수술이거든요. 20대 같이 뭐 예전 같이 성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 체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네네. 원래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예. 고안에서 만들어지기는 해도 네네. 우리가 묶은 정관으로 호르몬이 나가는 게 아니고 혈액으로 분출되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네네. 젊어서 한 수술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력이 떨어질 때쯤 해서 하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수술 때문에 떨어진 건 결코 아니다. 네, 그렇게 그 말씀이잖아요. 설명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핑계대기 좋잖아요. 이제 그 나이에 와이프한테 그 수술 받았더니 이제 정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쉬고. 마지막으로 이 정관 수술에 대해서 네. 뭐 한 말씀 더 하신다면요. 정관 수술은 네. 아내에게는 이제 임신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렇죠. 부부한테서는 피임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결시켜주는 수술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수술이라고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길면에서는 네네. 수면 마취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안 아프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 주저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길면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